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설 연휴에 쏟아진 폭설로 충남에서는 축사와 시설하우스가 무너지거나 크게 파손됐습니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습설이 피해를 키웠는데 규모가 큰 시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첫 소식 성용희 기자입니다. 축사 지붕이 눈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엿가락처럼 휜 기둥들이 겨우 지붕 한쪽만 위태롭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틀 동안 26cm의 폭설이 쏟아지면서 축사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혼자 오는 엄두가 나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인력이라도 군부대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함을 갖고. 무너진 지붕과 휘어진 기둥 곳곳이 심하게 녹슬어 있는데요. 이처럼 노후한 축사에 이번 폭설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눈이 두텁게 쌓이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축사도 폭설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한쪽 지붕이 내려앉는 바람에 축사 공간이 절반으로 줄자 젖소 90여 마리가 비좁은 공간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축사는 당장 철거해야 하지만 복구 비용이 부담입니다. 건축비 자체가 많이 올라서 평당 한 100만 원 이상 가요. 그러면 이게 120평이니까 이것만 해도 1억 2천원. 이번 폭설로 충남에서만 축사 20곳과 시설하우스 3,600여 제곱미터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서산에선 폭설로 산업 폐기물 매립장 지붕이 손상돼 폐기물 반입이 중단됐습니다. 폭설 피해 신고가 속속 접수되는 가운데 주말 동안 궂은 날씨가 예보돼 복구 작업 차질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은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해 윤 대통령 면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3일 충청권 시도지사 명의로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혀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충남에서 발생한 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1,724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5.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60여 건으로 28%, 부상자는 41% 감소했으며 사망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민생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공공요금도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대전시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도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손님 맞이가 한창인 커피 전문점. 커피를 내리는 것부터 얼음 음료 제작과 설거지까지 종일 물을 써야 합니다. 그만큼 수도요금에 민감합니다. 많이 어렵죠. 작년에 가스비도 올랐는데 전기세도 부담이고 근데 또 수도세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다량의 물을 쓰는 대중목욕탕은 사정이 더 안 좋습니다. 2년 전부터 수도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이번 달 내야 하는 요금만 430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올해 10%가량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 목욕업종은 지금 그래서 문 닫은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수지 타산도 안 맞죠. 공공요금만 안 올려도 저희는 감사하죠. 대전 지역 수도요금은 상수도의 경우 2023년 톤당 460원에서 올해 610원, 하수도는 370원에서 530원으로 올랐습니다. 불과 2년 새 각각 32%와 43%나 상승한 겁니다. 생산원가 대비 판매 단가가 계속 적자액이 이제 한 200억 정도 매년 발생이 돼서 그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요금 인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같은 기간 세종시도 상수도 요금은 톤당 665원이 돼 16% 상승했으며 하수도 요금은 1,180원으로 무려 62.7%나 올랐습니다.
충남 다수시군에서도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와 가스 등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물가 또한 급등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비는 이미 지난해 인상된 상황. 경기 침체의 세수 감소, 여기에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다른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금산군은 지역 대표 소득 작물인 깻잎의 연 매출이 지난해 사상 최고액인 763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깻잎 생산량과 농가의 실질 수익인 수취 가격이 모두 오른 데 따른 것으로 전년 매출액 677억 원보다 12.6% 증가했습니다. 금산군의 지난해 깻잎 생산량은 1,135톤으로 전년도 9,179톤보다 10% 이상 늘었으며 폭염 등의 영향으로 평균 수취 가격도 한 상자당 2만 9천여 원으로 2.5%가량 올랐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리 곳곳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보행 방해는 물론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높은 사고 위험에 지난해 말 서울에서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지정됐는데 대전에서도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길거리마다 전동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고 아예 인도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불과 5m가량 떨어진 곳에 전용 주차장이 있어도 불법 주정차는 일상이 됐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은 것도 있고 길 지나다니다 보면 걸리적거려서 통행에 방해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2021년부터 3년 동안 대전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180여 건, 5명이 숨지고 207명이 다쳤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킥보드가 들어올 수 없는 이른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나선 데 이어 대전시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둔산동 타이멀드 주변 번화가와 궁동 대학가 주변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그 이면도로상에 그냥 무단 방치 PM이 많은 곳, 그리고 이제 주차장을 설치할 여건도 부족한 곳을 찾다 보니까 대학가인 궁동이랑 번화가인 이제 타이멀드 주변 이렇게 두 군데를. 이런 조치와 더불어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와 사용자 의식 개선은 여전히 해결할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겠습니다. 업계에서도 무단 방치가 된 킥보드들을 조금 더 수거하는 그런 활동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대전시는 현재 개발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대전에서 7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임대인이 숨지면서 경찰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다가구 주택 등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 A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부터 7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A씨를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A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공범 유무에 대한 조사만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은 가구당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규모로 모두 6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 20분쯤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을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A씨가 숨진 B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심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었던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요즘 점차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나무채를 힘껏 휘두르자 저 멀리 공이 굴러갑니다.
도심 공원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입니다.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참여 연령대가 다양한데 적당한 운동 강도에 특히 노년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잔디밭에서 하루에 10,000보 이상씩은 걸을 수가 있어요. 특별한 운동이 필요 없고 다리가 편하고. 코로나19 시국의 실외 활동으로 주목받으며 참여율이 급증했지만 엔데믹 이후엔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 9.3%까지 증가했던 연령별 평균 파크골프 참여율은 2023년 5.3%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남에선 2020년에 비해 2023년에 참여율이 소폭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파크골프장은 21개에서 27개로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번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용도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인기를 끌다 이용객 감소를 겪고 있는 게이트볼의 선례를 밟지 않도록 기대 수요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게이트볼 구장 방치되거나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를 소홀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더 크게 심화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대규모 시설 조성보다는 생활체육시설로서 주거지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목적 경기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 6년간 1억 원 넘는 상조 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충남의 한 업체에서 상조회 총무를 맡아 지난 2018년부터 6년 동안 112차례에 걸쳐 상조회비 1억 4천여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한 뒤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